오늘 여러분과 함께 102년 전 일본의 간토 지역의 지진과 그 재해 속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간토 지역에 진도 7.9의 강력한 대지진이 발생했고 도쿄 시가지의 40%가 토토화되었죠. 지진으로 인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일본인들의 분노를 잠재우려 일본 정부는 계엄을 선포하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불을 지른다는 거짓 정보를 만들어 불안을 조성했죠.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지만 당시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런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지진으로 물 공급이 중단되고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었던 일본에서 화재의 공포가 극에 달하자 이런 두려움이 조선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본인들은 기사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지진으로 인한 정치적 어려움을 제3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였죠. 각 지역에서는 자경단이 조직되었고 이때 간토 지방에서만 조직된 자경단이 4,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들은 죽창, 몽둥이, 일본도 심지어 총까지 들고 무장을 했죠. 그리고는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생김새나 옷차림으로 구분했고 15엔 50전이라는 발음이 어려운 단어를 발음하게 해서 발음 테스트로 조선인을 색출해내었습니다. 자경단의 이러한 광기로 인해 조선인뿐 아니라 중국인과 심지어 말 못하는 농아와 지방 출신의 일본인들도 조선인으로 오해해 살해한 경우도 있었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외국인 기자들까지 희생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조선인들은 학살을 피해 경찰서 유치장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자경단들은 경찰서 안까지 쳐들어와 조선인들을 끌어내어 학살했죠. 경찰도 이런 살인을 보고서도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서마저 안전하지 않았던 현실이었죠. 오히려 조선인들을 보호해준 것은 야쿠자 같은 범죄 집단의 일부였다고 하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살은 단순히 민간인뿐 아니라 군대와 경찰도 직접 학살에 가담했죠. 지바현의 나라시노 수용소에서는 일본군이 주변의 자경단에게 조선인을 내어주었고 자경단은 이들을 마을로 끌고 가서 살해하는 일을 반복했죠. 일본 방위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무성 경계국장이 직접 지방 관료들에게 자경단을 조직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계획적으로 주도한 조선인 학살이었던 것이죠. 일본 정부는 간토 대학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성을 했고 학살이 진행될 때는 묵인을 했죠. 그리고 학살이 일어난 후에는 그 사실을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일본 정부는 군인들의 가해는 숨기고 민간 자경단이 주도해서 발생한 것으로 꾸며내기도 하고 일본군이 자경단을 막아서 조선인들을 학살로부터 보호했다는 거짓 자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선인 학살의 희생자 수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최소 6,000명에서 최대 23,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희생자도 750명 정도죠. 학살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도쿄에 흐르는 스미다강과 아라카와 두 강이 시체로 인해 피바다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조선인들을 보호한 일본인들도 있었죠. 요코하마시 스루미 경찰서장이었던 오카와 스네키치는 경찰 보호하에 있는 조선인 300명을 보호하기 위해 1,000여 명의 군중과 대치했다고 합니다. 일본 제국의 교육 총감 아키야마 요시우루도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 앞에서 당시 관동 대지진 학살의 만행을 적극 비판했다고 하죠. 마루야마 취락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이전부터 함께 살고 있던 조선인들을 자경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일치단결했습니다. 사이타마현의 한 공장 사장은 조선인들을 벽장에 숨겨서 자경단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당시에도 분명히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도 이 학살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간토 대학살 100주년을 맞아서도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부 내부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발표했죠. 반성이나 사과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간토 대지진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은 1974년부터 매년 도쿄에서 개최되어 왔는데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취임 첫 해에만 유감을 표하는 공식 서한을 제출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쿄 정부는 조선인 학살을 다룬 영화의 공개 상영까지 금지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학살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검열 캠페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일본 정부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2025년 9월 강덕상자료센터의 이규수 센터장이 1923년 11월 21일 작성된 공문서 원본을 공개했죠. 지진재해에 따른 조선인과 진화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상황 기타 조사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54쪽에 달합니다.
조선인 학살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피해자와 가해자 정보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일본 정부가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일본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양심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1973년부터 도쿄 요코하미초 공원에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를 세우고 50년 넘게 추도식을 열어온 일조협회가 대표적이죠. 니시자키 마사오 시민단체는 1982년부터 조선인 집단 학살지인 아라카와 강변에서 진상규명과 추도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추도식에는 매년 1,000명 가까운 일본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가자들은 1인당 1,000엔씩 우리 돈으로 약 1만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서도 기꺼이 참여합니다. 일본의 정치계에서도 용기 있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2023년 간토 대학살 10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서 일본 정부의 정보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죠. 입헌민주당 스기오 히데야 의원도 공문서와 교과서에도 확실히 기술되어 있고 일본 정부도 사실관계를 정밀히 조사해서 사죄해야 할 것은 사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회민주당 후쿠시마 미즈오 대표도 100년 전의 학살은 지금도 혐오 발언과 배회주의로 일본에 남아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만 한다고 역설했죠. 2025년 8월 30일에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검증하는 의원 모임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 장관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학살 사실을 확인할 기록이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 정부의 대응은 그동안 미온적이었습니다. 2023년 간토 대학살 100주년에도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는 간토 대지진 당시 한국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라고 하면서도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선에서 그쳤죠. 일본 정부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진상규명을 포함시켰죠. 진상규명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23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제1동포 오창간담회에서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와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너클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도 꾸준히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민모임 독립은 2021년부터 5년째 매년 8월마다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죠. 이들은 일본은 간토 학살 진상을 공개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시민들의 펀딩으로 제작된 1923 간토 대학살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죠. 1923 한일 제1시민연대는 천안시의 기업과 평화를 위한 1923 역사관을 설립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간토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처음 발의되었고 2023년에는 유족이 여전히 생존해 있다는 점이 강조되며 재발이 되었죠. 22대 국회에서도 윤건영 의원이 다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간토 대학살은 독일의 수정의 밤과 비교되곤 합니다. 1938년 11월 9일과 10일 나치당 중군사 세력이 독일 내 유대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폭력을 자행했죠. 7,000개가 넘는 유대교 회당과 상점이 불타거나 파괴되었고 약 3만 명의 유대인 남성이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국가가 주도하거나 묵인한 국가폭력이었고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독일에서는 91명이 사망했지만 일본에서는 6,000명이 넘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며칠 만에 학살당했죠. 거기다가 수정의 밤은 외신 보도로 국제적으로 알려졌지만 간토 학살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나치 정권 붕괴 후 재판이 열리고 진실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진실 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간토 대학살은 100년 전 끝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참정당 유세 현장에서는 간토 대학살에서 사용되었던 조선인 간별법이 다시 등장했죠. 참정당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조선인 아니냐며 15엔 50전을 발음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102년 전 발음이 부정확한 조선인을 연행해서 살해할 때 사용했던 그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조선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가 시행될 때 조선학교는 북일 간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배제되었고
이후 15년째 급식비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죠. 한국 정부의 차별 없는 일본인 학교의 지원과는 대조적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극우 단체들이 폭력을 동원해 이주민을 사적으로 체포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8월 30일 한중일 시민대표단이 도쿄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언론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죠. 오늘 살펴본 간토 대학살의 진실은 단순히 102년 전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이고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죠. 명백한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토 대학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가 집단 광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최근 외국인 혐오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토 대학살의 교훈을 통해서 이런 혐오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진정한 한일 우호 관계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본이 용기를 내서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더욱 굳건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왜 100년 넘게 진실을 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극단적인 우익화 현상에 어떻게 관여되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간토 대학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역사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적과 민족을 떠나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은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진실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